트럭은 우연히 달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핸들을 돌린 사람의 손 뒤에는 수십 년을 꾸며온 얼굴이 있었습니다. 최화영, 드림호텔 대표, 마 회장의 며느리, 그리고 설인의 엄마. 50회, 이 여자가 직접 사주한 트럭이 두 여자를 덮쳤습니다. 문제는 그 트럭이 엉뚱한 사람을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장미와 마서린. 서로의 정체를 바꿔 살던 두 쌍둥이가 드디어 다시 만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트럭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최화영이 이강혁에게 지시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오장미를 없애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장미로 살고 있던 마서린이 트럭에 치였습니다. 마서린으로 살고 있던 오장미가 그녀를 구하려다 함께 쓰러졌습니다. 최화영의 수하들은 겉모습만 보고 움직였습니다. 오장미처럼 보이는 사람을 향해 트럭을 돌렸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고가 일어난 타이밍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만나려는 바로 그 순간 트럭이 왔습니다. 최화영 측이 두 사람의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염산호를 통해 마서린을 감시했고 마서린이 집을 나가자마자 추적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즉흥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살인 미수입니다. 그러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트럭이 덮친 사람은 오장미가 아니라 오장미 행세를 하던 마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서린을 구하러 달려든 오장미까지 함께 쓰러졌습니다. 최화영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죽이려 한 오장미는 살아있고 살려야 할 마서린이 코마에 빠졌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모든 인물이 다 틀린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백호는 설인을 보며 장미를 사랑한다고 오열하고 화영은 장미를 보며 설인아, 눈떠라고 부릅니다. 태평과 태숙은 설인 옆에서 장미야 살아야 해라며 통곡합니다. 이 착각의 연쇄가 50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한 공간 안에서 모두가 엇갈린 인물을 바라보며 울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이 장면. 어떻게 보면 비극이고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설계된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의 설계자가 누군지 이제 밝혀야 합니다. 최화영이 아닙니다. 마서린이었습니다. 사고 전 이미 마서린은 오장미의 귀 뒤에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최화영이 쌍둥이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인 귀 뒷점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마서린은 최화영이 언젠가 두 사람을 구분하려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막았습니다. 재벌가의 천방지축 공주로만 보였던 그녀. 실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최화영은 얘가 혹시 오장미 아니야? 라고 의심했습니다. 귀 뒤점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점이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안도했습니다. 우리 서린이가 맞네 라고요. 그 점은 마서린이 미리 찍어놓은 가짜점이었는데도 마서린의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최화영. 이 여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척 설계하는 사람.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 수많은 팬심을 저격하던 미인.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 뒤에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욕망을 가진 토끼녀. 이 인물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 악당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50회를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최화영은 단순한 악당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50회에서 최화영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강혁의 뺨을 직접 내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설인이 잘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일 똑바로 못해? 표면만 보면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분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십시오. 최화영이 진짜 두려워한 건 딸의 아니가 아닙니다. 배우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가 나란 게 밝혀지면 우린 다 끝장이다. 딸이 다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최화영이 마서린 실제론 오장미을 VIP 병동으로 옮기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직은 네가 필요하다고. 딸은 최화영에게 사랑의 대상이기 이전에 드림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최화영은 단순한 악역을 넘어섭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채화영은 강준호 서류에 사인하다가도 오장미 생각을 했습니다. 일은 제대로 처리한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업무 중에도 머릿속 절반은 항상 음모 쪽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평범한 일상이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전쟁입니다. 모든 관계가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화영이 더 위험합니다. 쉬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방심하는 순간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50회 처음으로 그녀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사주한 사고가 자신이 지키려던 사람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가 이강혁을 향한 분노로 터져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강혁은 어떨까요? 이강혁, 화영의 신복이자 비서실장. 화영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남자. 그런데 그가 채화영의 뺨을 맞으면서 한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의 침묵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사랑입니까? 공포입니까? 아니면 수십 번 참아온 분노의 축적입니까? 화영을 찐으로 사랑하지만 감히 고백도 못하는 남자. 뺨을 맞으면서도 꿈쩍 않는 이 충성심이 언젠가 그가 화영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의 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여기서 나옵니다. 의식을 되찾은 오장미가 채화영과 마 회장 앞에서 말합니다. 다들 누구세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기억상실. 담당 의사는 설명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받은 충격이 정신적인 방어기제로 작용되면서 기억 일부가 잠시 차단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극도의 충격이 기억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이 기억상실 100% 진짜일까요? 오장미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 난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강철 멘탈의 여전사.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 이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채화영 앞에서, 마 회장 앞에서, 정확히 이 두 사람 앞에서. 오장미는 그 순간 이미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채화영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마서린으로 입원해 있다는 사실도 직감적으로 알아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잃은 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선택 아닐까요? 실제로 이후 오장미는 병실 복도를 혼자 걷습니다. 그리고 장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기 환자가 간호사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장면. 우와, 웬 장미꽃이야? 그 소리를 들은 오장미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장미다. 장미 예쁘다. 내 딸 장미.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불렀던 목소리.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에서 멈춰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서린으로 입원한 거면 서린이는 오장미로 입원해 있을 거야. 이건 기억상실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상황 전체를 파악하고 쌍둥이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억이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강백호도 이미 뭔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50회 후반, 백호는 커피집에서 CCTV를 확인합니다. 그날 오장미와 마서린, 두 사람이 함께 그 카페에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분이요? 놀라는 백호의 얼굴. 진실의 실마리를 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결심합니다. 서린아, 잠깐만 내 자리를 빌릴게. 채화영, 각오해. 지옥을 보여줄게. 이 한마디가 50회 전체의 방점입니다. 피해자가 복수자가 되는 순간, 쫓기던 사람이 쫓는 사람이 되는 전환점. 50회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강백호, 키 크고 잘생긴 훈남 변호사, 정의감 넘치는 오지라퍼, 인류에 충만한 휴머니스트. 그리고 지금 이 남자는 코마 상태의 마서린 앞에서 오열하고 있습니다. 백호는 마서린을 오장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가 지금 울고 있는 대상은 자신이 사랑하는 장미 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감정은 진짜입니다. 눈물도 진짜고 애타는 마음도 진짜입니다. 이게 이 드라마의 잔인함입니다.
평생 장미씨 아껴주고 지켜주겠다고 아버님께 맹세했어요. 그냥 살아서 깨어나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요. 이젠 절대 장미씨 안 놓칠 거예요. 이 대사는 의식 없는 마서린 앞에서 나왔습니다. 의식 없는 마서린이 들었습니다. 백호가 맹세하는 대상은 오장미인데 그 맹세를 받아 누운 사람은 마서린입니다. 이 어긋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호의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자, 이미 진실의 실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50회에서 백호는 커피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분이요? 그 놀람. 백호는 오장미와 마서린이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쌍둥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백호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백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오장미의 복수를 도울까요? 아니면 모든 걸 공개해서 상황을 정리하려 할까요? 변호사의 정의감과 오장미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백호의 형, 강준호.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 차갑고 치밀한 완벽남.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철벽남. 그런 그가 오장미를 사랑하게 됩니다. 두 형제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구도. 그런데 그 여자는 지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준호가 마서린 저택에서 오장미를 마서린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이 삼각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진홍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염산월의 딸, 드림호텔 직원, 강백호에게 꽂혀 오매불망 사랑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응답뿐인 여자. 오장미를 증오하는 이 여자가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화영 측에 그 정보를 팔까요? 아니면 백호를 얻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까요? 홍주의 욕심과 허당기가 이 복잡한 판 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가장 마음 아픈 장면 중 하나는 태숙이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서린을 장미로 알고 달려와 울면서 말합니다. 너까지 이러면 안 돼. 제발 우리 장미 살아야 돼요. 오태숙? 이혼녀. 다혈질이지만 속정 깊은 장녀. 군 식구 같았던 장미와 수키를 늘 구박했지만 살면서 든 정이란 게 무섭다는 걸 이 장면이 증명합니다. 평소엔 뒷담화도 하고 구박도 하고 짜증도 냈지만 장미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입니다. 태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무식하지만 의리 하나만큼은 확실한 남자. 장미야, 너까지 이러면 안 돼. 자신의 꿈을 버리고서라도 가족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그 말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수술실 앞에서 오열하는 태숙이와 태평이를 보면서 시청자 중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오복길. 수키와 장미를 자기 살과 피처럼 끔찍이 위하고 사랑하는 남자. 이 남자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복수극에서 진짜 힘은 권력도 재력도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 싸움에서 채화영은 이미 치고 있는 겁니다. 채화영에게는 서린이라는 혈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육조차 도구로 보는 게 채화영입니다. 드림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생명줄. 이 줄을 놓치는 순간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린을 끔찍이 아끼는 거라고 드라마는 설명합니다. 그런 사랑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반면 오장미 곁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지만 맑고 밝은 심성은 그대로인 엄마. 장미를 엄마처럼 따르고 장미가 위험에 처하면 온 마음으로 걱정할 사람. 이 엄마의 존재 자체가 오장미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채화영이 드림그룹을 손에 쥐더라도 오장미에게 이런 가족이 있는 한 이 싸움의 결말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마대창. 드림그룹 회장. 이 남자는 서린 앞에서만 인간이 됩니다. 그 서린이 코마 상태가 됐습니다. 마 회장은 범인을 잡겠다 분노하지만 범인이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마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서린이를 저렇게 만든 범인을 잡을 것이다. 드림그룹 회장의 분노. 이게 채화영을 향하는 순간 이 드라마는 최고조에 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 회장 곁에는 지금 염산월이 있습니다. 화영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코디네이터였던 그녀. 화영의 구박을 받으며 시녀 노릇을 하다가 어느덧 마 회장의 총애를 받게 된 여자. 잔머리의 대가. 허당기와 푼수짓으로 실수가 잦지만 욕심 많은 남 못지않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 예고에 이런 내레이션이 붙습니다. 서린이 숨겨둔 화영의 범죄 증거가 산월의 손에 들어가고 마는데 이 한 줄이 앞으로의 판을 완전히 바꿉니다. 염산월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영에게 수십 년간 구박을 받아온 여자. 마 회장의 총애를 얻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입지가 생긴 여자. 어떡하든 드림그룹을 접수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는 여자. 그런 사람의 손에 최화영의 범죄 증거가 들어갔습니다. 이 증거를 손에 쥔 염산월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 드라마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회장에게 알릴까요? 그러면 최화영은 끝입니다. 하지만 염산월에게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최화영을 협박해서 자신의 자리를 강화할까요? 그게 염산월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장미와 손을 잡을까요? 공동의 적을 가진 두 사람이 연대하는 그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염산월, 이 여자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허당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는 사람이 게임의 판도를 바꿉니다. 50회에서 그녀가 증거를 손에 쥔 건 이 드라마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작점입니다. 50회가 끝나는 순간 오장미의 복수는 시작됩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으로 위장해 마 회장의 저택에 입성합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장미는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의 신복들이 저택 안에 있고 이강혁이 있고 마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장미는 들어갑니다. 단지 복수심 때문일까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이 이 선택 뒤에 있습니다. 오장미는 지금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서린의 집은 오장미의 아버지 마동석이 살았던 곳입니다.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 그 안에서 최화영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복수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오장미의 아버지는 마동석입니다. 마 회장의 아들, 즉 오장미는 마 회장의 손녀입니다. 지금 오장미는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있는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서린의 이름을 달고 최화영은 마서린을 이용해 드림그룹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서린의 자리에는 오장미가 있습니다. 마 회장의 또 다른 핏줄이 운명이 최화영의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최화영 자신이 일으킨 사고를 통해서. 최화영이 오장미를 죽이려 했는데 그 결과로 오장미가 최화영의 심장부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보다 아이러니한 복수의 시작이 있을까요? 최화영이 판을 깔았고 최화영이 칼을 갈았고 최화영이 선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이 결국 오장미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악이 너무 서두를 때 복수는 자연스럽게 길을 찾습니다. 50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바로 그 진실입니다. 이제 저택 안에서 두 여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 명은 이 집의 주인이라 믿는 최화영, 한 명은 이 집의 진짜 핏줄인 오장미. 같은 공간, 같은 테이블, 같은 공기를 마시며 서로를 향해 칼을 갈게 될 겁니다. 다만 오장미는 드러내놓고 최화영은 여전히 모르는 채로. 최화영은 정말 마서린을 사랑하는 걸까요? 50회에서 최화영의 첫 반응은 치료가 아니라 이용가치였습니다. 아직은 네가 필요하다는 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도구에게 쓰는 말입니다. 최화영이 서린을 끔찍이 아낀다는 설정. 그게 진짜 사랑인지 이용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서린을 향한 최화영의 모든 헌신이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한 투자였다면 서린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린이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큰 배신자로 돌아서게 될까요? 마 회장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마대창은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살아온 교활한 늙은 여우. 이 사람이 며느리 최화영의 이중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마 회장은 모든 걸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게 아닐까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며느리가 알아서 장애물들을 제거해주는 걸 지켜보면서 최후의 순간에 최화영마저 처리할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 노인 진짜 모르는 건지 아는 척 모르는 건지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감히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강혁의 침묵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화영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남자. 뺨을 맞으면서도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 최화영을 찐으로 사랑한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꼼짝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의 축적일까요? 이강혁이 언젠가 최화영에게 등을 돌리는 날, 최화영이 무너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내부에서 무너지는 게 가장 빠르고 무섭습니다. 이강혁의 침묵,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서리는 왜 엄마의 범죄 증거를 미리 숨겼을까요? 귀뒤점을 활용해 사전에 손을 써둔 마서린. 최화영의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는 건 이미 엄마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재벌가 금쪽이 천방지축 공주라는 이미지 뒤에 이 여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마서리는 엄마 최화영의 본 모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 증거를 숨긴 건 보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엄마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리 준비한 칼이었을까요? 마서린이 코마에서 깨어나는 순간 이 드라마의 진짜 중심인물이 누군지가 드러날 겁니다. 강남봉 교수는 왜 지금 화영에게 흔들리는 걸까요? 준호와 백호의 아버지 강남봉. 캠퍼스 커플인 아내 영자와 결혼해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랑꾼. 모범적으로 평탄한 중산층 이상의 삶. 여태 일탈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던 최화영을 만나며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남봉이 최화영에게 흔들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화영이 남봉을 이용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남봉의 흔들림이 최화영의 계획을 교란하는 변수가 될까요? 이 이야기, 단순한 불륜 코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화영이 오장미를 마서린으로 착각한 채 한동안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오장미는 내부에서 범행 증거를 하나씩 확보하고 염산월이 가진 증거와 합쳐지는 순간 최화영은 사방에서 포위당합니다. 가장 믿었던 저택 안에서 배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강백호가 진실을 먼저 눈치챕니다. 커피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었음을 이미 확인한 백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오장미의 신분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모든 걸 공개할까요? 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의 정의감과 오장미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백호가 내리는 선택이 이 드라마 후반 최대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서린이 코마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최대 반전이 됩니다. 오장미의 이름을 달고 깨어난 마서린이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엄마 최화영을 선택할지 아니면 오장미와 협력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서린이 오장미와 연대하는 순간 최화영은 딸마저 잃게 됩니다. 그것이 최화영의 진짜 파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최화영의 진짜 붕괴는 서린의 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최화영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오장미가 아니라 하나뿐인 딸 마서린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진짜 속내를 알고 범죄 증거까지 미리 확보해둔 딸. 최화영이 모르는 사이 서린은 이미 칼을 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강혁이 최화영에게 등을 돌립니다. 수십 번의 구박과 이용을 견뎌온 남자. 그 인내가 임계점에 달하는 순간 이강혁은 최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증인이 됩니다. 내부 고발자가 생기는 순간 어떤 음모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강혁의 반란, 가장 극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결말 중 하나입니다. 마 회장이 오장미의 정체를 먼저 알아채는 가능성입니다. 교활한 늙은 여우가 소녀를 알아보는 순간 마 회장이 오장미 편을 든다면 최화영에게 남은 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드림그룹의 진짜 후계자가 되는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클리셰처럼 보이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이 드라마의 진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최화영이 설계한 함정 속으로 오장미가 스스로 걸어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장미가 최화영의 세계 한가운데로 칼을 품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50회를 통해 확인한 건 이겁니다. 욕망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욕망 때문에 무너집니다. 최화영은 오장미를 죽이려다 오장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강혁을 도구로 쓰다가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을 만들었습니다. 딸을 이용가치로 봤다가 딸의 배신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이 스스로 함정을 파는 아이러니. 이 드라마는 그 아이러니를 50회 내내 쌓아온 겁니다. 그리고 오장미.
반찬 가게를 이끌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여자. 투박한 안경을 쓰고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재벌가의 저택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마서린의 이름을 달고 채화영의 코앞에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가 50회 동안 준비한 진짜 시작입니다. 채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이 인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채화영의 최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리뷰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화 리뷰에서 뵙겠습니다.